반갑습니다. 유튜브 보험보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행정사, 보험설계사 박윤입니다. 오늘은 보험에서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새만기 보험, 80세, 90세, 100세까지 만기하는 보험이 좋으냐, 아니면 갱신형, 한편으로는 소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멸형이 좋으냐, 이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선택하는데 생각할 게 많은 내용.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갱신형과 새만기 보험,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보험 소비자에게 좋을까, 그 부분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이 같은 보험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 소멸형 보험이라고 하는 이유는 역시 납입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보험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형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보험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보험회사에서 갱신형, 소멸형이라 하더라도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한 상품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고 보험회사별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형을 100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는 소멸형이라는 보험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으나,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나면 추가로 보장받는 기간이 없다는 이유에서는 소멸형이라는 보험하고 조금은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형 보험은 보장받는 시기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은, 그때의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미 지나간 기간 동안에 납부한 보험료의 가치는 소멸되는, 당연히 소멸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한 보험을 갱신형 보험이라고 하고, 최근에는 100세까지 갱신 가능한 상품이 여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소비자께서 보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이 갱신형 보험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충분한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을 하거나 설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암 진단비 2억 이런 식으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새만기로 가버리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가입 금액을 갱신형에서 2억 잡을 수 있었다면은 보험료의 부담 때문에 새만기 보험에서는 3천만원, 5천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밖에 암진단비를 갱신형에서는 소액의 보험료로 2억을 가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새만기 보험에서는 암진단비를 갱신형처럼 2억을 잡거나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입 금액을 설정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만기로 가입하고 가입 금액을 보험료를 이유로 작게 잡은 그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은 이는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위험 대비가 못 된다, 위험 대비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손해사용사를 다년간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보험을 이렇게밖에 가입할 수 없었을까? 세부적인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기 보험이란 보험료 납입하는 기간보다는 보장기간이 더 긴, 더 장기인 보험을 새만기 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인데 보험 보장 기간은 60년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0년간 납부하고 60년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상받을 권리가 잔존한다는 이유로 새만기 보험을 지금까지는 많은 설계사들이
또 뭐 여러 유튜버들께서 갱신형 보험은 안 되고 절대로 새만기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들 새만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험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새만기 보험은 치명적인 보험 사고가 났을 때 충분한 위험 대비가 되지 못한다. 이유는 뭐예요? 새만기로 가입 금액을 넉넉하게 잡고 치명적 위험을 최대한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을 계약 체결하면 보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치명적 위험에 대한 가입 금액을 줄이는 이러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그게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갱신형과 새만기의 선택에서 99.9999% 갱신형에 초점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득 대체의 기능, 여러 가지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새만기 보험보다는 절대적으로 갱신형 보험이 좋다. 그래서 새만기의 보험료 납입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 보장 기간도 피보험자가 80세가 될 때까지, 90세가 될 때까지, 100세가 될 때까지, 110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 새만기 보험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새만기 보험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이 경과했을 때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실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냐? 그 문제 때문에 새만기 보험이 현재의 시대에서는 절대적으로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그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가입 금액을 충분하게 잡으면은 매우 비싼 보험료 때문에 가입 금액을 충분히 잡을 수 없고, 충분히 잡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이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하겠느냐, 그 보험이면 충분하냐, 이 퀘스천 마크 때문에, 이 물음표 때문에 백세 만기가 절대적으로 현재의 시대에서는 선택을 하시는 것을 말려야 되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후부에 그렇게 설명드리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가 준비를 해 놓았으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갱신형 보험과 새만기 보험을 선택함에 있어서 갱신형이 좋다, 새만기는 곤란하다,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가 뭐냐? 실질적으로 제가 92년도에 일반 행정직 국어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첫 시작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물가하고 지금이 2021년도니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바뀌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첫 번째는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세 번째는 금시세의 변화, 이 세 가지의 금액의 변화를 가지고서 제가 갱신형이 좋다, 새만기는 곤란하다, 그러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이 표는 우리나라 법제처 사이트, 여기 근거를 제시해 놨잖아요. 법제처에 공무원 보수 규정을 검색을 하고 그 공무원 보수 규정의 별표 3에 있는 것을 일부분 캡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991년도 12월 31일이니까 이 보수표는 1992년도에 적용되는 공무원 봉급표겠죠? 기본급표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1992년 7월 달에 공무원 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구급 1호봉이었어요. 그때 제 한 달 기본급이
22만 2,500원. 이 돈이면은 제가 한 달 내도록 결근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급이었어요. 물론 여기에 별도의 수당도 있고 하지만 근로자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별도의 수당, 상여금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순수 기본급만 가지고서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92년도 공무원 기본급이 22만 2,500원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01년도에는 얼마였느냐? 48만 5천원. 거의 2배 이상의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기본급이 2배 이상이 증가됐죠. 그럼 물가 인상률이 100% 이상 인상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물가 인상이 100% 이상 10년 동안 변동 인상됐다.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2021년도에 보면은 공무원 기본급이 111만 9천원, 10만원은 잡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92년도에 대비해서는 5배 이상 올랐어요. 2021년도에 공무원 국업 1호봉의 기본급은 165만 9천원이에요. 그러면은 1992년도에서 2021년도까지 3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국업 1호봉의 기본급은 22만 2,500원에서 165만원, 거의 700%, 7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7배 이상의 기본급이 올랐다는 얘기는 30년 동안 화폐 가치가 70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내용이에요. 물론 중간에 공무원 보수 체계가 조금 바뀌고 있지만 산술적으로는 70분의 1로 떨어졌다. 뭐 여러 가지 감안을 하더라도 40분의 1, 50분의 1로 떨어졌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기본급을 봤다면은 최저임금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 최저임금 현황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제가 발췌한 겁니다.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92년도에 시급이 925원이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2000년도에는 1865원. 거의 10년 동안 2배 이상 올랐다고 여기서도 확인이 되네요. 1992년도를 기준으로. 2011년도는 4,320원이면은 거의 뭐 450% 이상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2021년도에 얼마냐? 8,720원. 거의 925원에서 8,720원으로 30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거의 뭐 900%, 9배 이상 올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화폐 가치는 얼마나 됐느냐? 30년 만에 90분의 1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화폐 가치가 90분의 1로 떨어졌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를 만든 거예요. 자, 금시세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포탈이라는 곳에서 제가 금시세를 캡처해서 왔는데, 이 금시세는 90년도 이렇게 조회가 되지 않고요. 가장 근접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2007년도에 대해서 검색이 됩니다. 가장 빠른 시기가. 그래서 2007년 1월 2일에 금시세를 보니까 여기 있는 18,816.08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g의 가격입니다. 자, 1g의 가격이 18,800원. 2011년도의 가격을 보니까요. 1g의 가격이 58,800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18,000원 대비 거의 2.5배 이상 1g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2021년도에 금시세가 얼마나 했느냐? 66,613원. 2007년부터 2021년도까지 15년 동안에 금시세가 3.5배, 4배 가까이 올랐어요. 2021년도의 화폐 가치는 얼마나 떨어졌어요? 35분의 1, 30분의 1, 40분의 1로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금액 단위가 작은 것에서 물가 인상이 반영되면은 작은 금액이 인상이 돼요. 근데 금액 단위가 큰 거에서 똑같은 5%가 인상되면은 그 증가액은 더 크다는 거죠.
10원일 때 100% 오르면 20원이잖아요. 만원일 때 100% 오르면 2만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는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폐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백세 만기로 암진단비 1억을 가입했다고 예를 들었을 때, 좀 전에 과거 30년 내 표를 봤을 때는 공무원 기본급이 여기 몇 %까지 증가됐는가, 92년대 30년 전에 대비해서 637%가 증가됐어요. 이 637%는 기본 베이스 100%를 공제 증가분만 637%예요. 최저임금은 몇 %냐? 771%가 증가됐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100%가 빠진 순수 증가분만 771%가 증가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992년도에 1억 원, 2021년도에 공무원 임금으로 해서 화폐 가치가 60분의 1로 줄었다. 그러면 1992년도에 1억은 지금 화폐 가치에 6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1600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 잘못됐나요? 60분의 1. 160만원 되겠네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1992년도에 1억은 2021년도에 1억하고 비교했을 때 화폐 가치가 160만원으로 163만원 이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똑같이 여러분들은 1992년도에 1억을 선택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2021년도에 1억을 선택하실 거예요? 당연히 바보가 아닌 이상 1992년도에 1억을 선택하겠죠. 왜? 그때는 지금보다 물가가 60배, 70배 이상 낮았기 때문에. 낮은 상태의 1억은 화폐 가치가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의 화폐 가치 1억은 92년도에 비하면 화폐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 암진단비 2억을 예를 들어서 가입을 했다. 근데 30년 뒤에 암진단 됐어요.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2억이라는 명목적인 2억의 금액을 보기 때문에 한 달에 생활비 500만원 쓰니까 40개월은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30년 뒤면 2051년도에 2억의 가치는 현재 가치의 100만원, 200만원 밖에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왜? 물가 인상 때문에. 여기 우리가 과거 30년을 봤을 때 그 자료가 향후 30년, 40년, 50년 뒤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화폐 가치가 고정이 될까요? 화폐 가치가 고정이 된다면은 저 역시도 바보가 아닌 이상 경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100세까지 보험을 하나 가져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때는 소멸령, 갱신령으로 가입하는 것 자체가 바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화폐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100세까지 보험을 가입한다. 30년 뒤에 2억의 화폐 가치를 계산한다. 150만원, 200만원 될까 말까예요. 현재의 화폐 가치로. 그러면은 현재의 2만원, 3만원을 내고서 암진단비 2억을 대비할 거냐. 제가 이 앞전의 동영상에서 암진단비, 암보장 2억에 대해서 연령별로 2만원, 3만원, 5만원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 2억을 단돈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대비를 할 것이냐. 80세, 90세, 100세 만기로 해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으로 가입을 해갈 것이냐. 좀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0년 뒤에 화폐 가치가 2억이라는 가입 금액이 30년 뒤에 화폐 가치가 현재의 가치로 150만원, 200만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20만원, 30만원의 보험료, 고액의 보험료를 내고 암진단비를 2억을 설정할 수 있겠느냐? 답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유튜브 방송 보면은 갱신형 보험료는, 갱신되면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입하면 안 된다. 갱신형 보험은 가입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들이 경제관념을 가지고서 화폐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서 인플레의 개념을 가지고서 그렇게 주장하시는지 의문스러워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지명도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TV에서 보면은 패널분들 나오셔가지고 보험 리모델링 방송을 합니다. 거기에서 대부분의 패널분들께서 보험은 100세까지 무조건 만기를 하나 시켜놔야 된다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방송에서 오류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그 보험을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보험 환경이 변화돼서 그 보험을 못 쓰게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질문하니까 그 패널분들께서 그때는 다른 보험을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게 새만기의 오류를 방송에서 새만기로 100세까지 가입하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 방송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보험을 또 하나를 더 가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리모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보강을 하거나 그렇게 보험을 가입하시면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오류를 그 패널분들께서 그 방송에서 동일한 프로그램 그 시간대에 똑같이 말씀을 하신 그분이 한 분,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황당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갱신형으로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를 왜 20만원, 30만원, 4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년, 30년간 가입을 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가 되었는데, 그 돈이 낭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30년 뒤에 추가 보험을 보강을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 할 사항이 필요가 없다면 그 돈은 가치 있는 돈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가입하고 30년 뒤에 또다시 리모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 하거나 보험을 보강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2만원, 3만원, 5만원으로 가입 금액을 빵빵하게 가져가시겠어요? 아니면은 몇십만원, 갱신형보다 3배, 4배, 5배 비싼 보험료로 보험을 유지하다가 다시 보험을 보강하는, 업그레이드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어요? 현명한 여러분들께서 계산이 되시는 분이라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이 얘기하면은 굉장히 좀 흥분이 돼요. 막 연성이 높아지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막 미치겠어요. 그래서 이 표는 캡처를 해서 보시든 어떻게 보시든 그만큼 화폐 가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수시로 보험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보험을 못 쓰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가 이 개념을 적용했을 거예요. 보험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보험의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 보험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못 쓰는 보험이다. 그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러한 내용이 이 영상의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은, 과연 100세 만기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판단은 보험 소비자의 몫이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의 몫입니다. 공무원 임금, 최저임금, 금시세 조사를 하고 보여드린 이유는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보험의 유효기간을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시고 슬기로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러한 슬기로운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한 것이고요. 갱신형 보험과 새만기 보험의 장단점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갱신형 보험의 장점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잘못됐나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뭐에 비해서? 새만기 보험에 비해서. 두 번째는 가입 금액을 충분히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 번째, 보험 환경의 변화. 대표적인 게 표적치료제 출시됐고, 양성자 방사선 치료,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 각각 출시됐는데 굉장히 가성비 좋고 좋은 특약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보험 환경의 변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성비 좋은 표적치료제 5천만원 가입 가능한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양성자 방사선 치료 특약, 표적치료제보다 가성비가 더 좋은 특약이, 가성비가 훨씬 좋은 특약이 출시가 되었잖아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 특약, 양성자와 같이 가성비 극강입니다. 그러한 특약이 출시됐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가성비 좋은 새로운 특약이 출시됐는데 또 실질적으로 암 진단이 되었을 때 그러한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들 보험에 그걸 가입하고 싶지 않으세요? 가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보험을 바꿔 가는 게 좋다 인식할 수 있잖아요. 보험의 유효기간 내에 유지하는 게 굉장히 용이하다. 왜? 저렴한 보험료로 소멸형으로 갱신형으로 가입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해도 손해가 없어요. 내가 담보받은 것에 대한 보험료만 지불했기 때문에, 담보받은 권리를 누렸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해도 손해가 없네? 그러면 좋은 보험 나왔으면은 당연히 그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우리 TV나 여러 유튜브에서 나온 유튜버 보험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30년 뒤에 특약을 바꾸거나 보험을 바꾸거나 새로운 걸 장착하거나 하는 그 내용을 왜 우리는 30년 뒤에 20년 뒤에 바꿔야 됩니까? 저렴한 보험료를 유지해가면서 최신의 보험 환경에 맞게 수시로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해서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가입하고 가면 되잖아요. 물론 암진단비의 보장기간이 가입하고 나서 3개월이라는 그러한 담보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것조차도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능력이 다른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보험 약관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최소의 비용으로 충분히 그 암진단비의 공백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있으니 그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내가 돈을 내고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가족을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보험으로 항상 유지를 해가야 된다. 언제까지? 내가 경제활동을 안 해도 될 때까지. 그래야지 치명적인 문제가 됐을 때 남아있는 가족들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장점이 갱신형, 소멸형 보험에는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가입금액 100만원 잡고 200만원 잡고 그런 보험, 그런 특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암, 뇌출혈, 심장마비, 못 죽고 누워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고도후유장애, 일반 후유장애 이런 특약들은 최대한 가입할 수 있는 범위까지 가입을 해놓아야지만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그 만약의 사태를 허술하게 대비했다? 보험을 가입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시 새만기의 장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납입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하면은 추가 보험료 납부 부담 없다. 경제활동 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이 종료된다. 이게 장점이라고 TV에 나오시는 보험 전문 패널 분들, 유튜브에 있는 여러 보험 전문가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30년 뒤에 또다시 보험을 손봐야 된다면, 20년 뒤에 보험을 또다시 손봐야 된다면, 또 보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보험을 장착해야 된다면 논리적인 오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TV 패널들, 유튜브 하는 보험 전문가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반문을 하고 싶어요. 100세까지 가입하는 보험을 30년 전에도 그분들은 설계를 안 하셨겠냐고. 그분들도 30년 전에 보험 설계를 했었겠죠. 그분들도 계셨겠죠. 20년 전에 하신 분, 10년 전에 하신 분 계셨겠죠. 그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설계한 보험을 보면은 그 보험을 리모델링 없이, 업그레이드 없이, 추가 보험 보장 증가 없이 장기적으로도 30년 더 유지해서 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그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보험을 보강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그러면 과거에 30년 전에 100세까지 설계했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스스로의 오류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보험 소비자께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 눈에 보입니다. 자, 다시 단점으로 오면요, 흔히들 얘기하면 갱신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 그 내용을 대부분의 설계사들, 대부분의 패널 분들이, 보험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 내용은 기우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우,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후부에 준비한 자료에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면은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서 그 보험을 가입하기가 곤란하다. 그게 기우라는 것에 대해서 후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기 보험의 단점. 와, 많네요. 첫 번째, 보험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경제적, 치명적 위험을 충분하게 대비를 했다면은 보험료가 비싸도 그 보험을 유지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설사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다 하더라도. 근데 어떻게 돼요? 신체적, 경제적, 치명적 위험을 담보하려다 보니까 충분한 가입 금액을 잡으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지죠. 그러면은 가입 금액을 높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보험 사고 나면 아찔하죠. 또 보험 환경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이 불가합니다. 보험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보험을 바꾸는 게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중간에 해지하면은 해지환급금이 반에 반토막이 나버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때 제가 또 다시 설명드리죠. 그동안 낸 돈이 아까워서 보험으로서의 기능도 충분하지 못한 이 보험을, 현재도 충분하지 못한 이 보험을 보험료가 아깝다고 향후에 20년, 30년간 더 가져가실 거예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바꾸기는 바꿔야 되는데, 해지하자니 해지환급금이 반토막 나고, 계속 그 보험을 리모델링 하거나 업그레이드 없이 가자니 불안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말아야 되나, 결국에는 가입을 추가로 하십니다. 어떻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100세까지, 저하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갱신형, 그렇게 해서 갱신을 계약을 하시잖아요. 그때 제가 한마디 더 드립니다. 지금은 이 가입 금액이 충분한 가입 금액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그때만 맞았다. 언제? 가입할 때만 맞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요. 이렇게 가입 금액을 암 2억, 뇌출혈 2억, 심장마비 2억, 크게 다쳤을 때 질병 3억,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6억, 죽으면은 상해 5억, 질병 사망 2억, 정말 가입 금액, 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보상할 수 있고 제 기능을, 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입 금액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길게 잡았을 때 6에서 7년간 이상 가져가지 마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화폐 가치가 박살이 나버리니까. 30년 경과할 때 좀 전에 앞에 자료에서 어떻게 됐었어요? 최저임금 700%, 800% 올랐잖아요. 92년도 대비. 공무원 임금 600%, 700% 올랐잖아요. 그러면 평균으로 30년이라는 그 평균을 10년으로 줄여버리면은 600% 오는 거는 10년이 경과했을 때 20분의 1로, 지금 2억이라는 가입 금액이 10년이 경과하면은 지금의 화폐 가치에 10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년이 경과했을 때. 10년 뒤에 암 진단돼서 2억을 받으면 뭐 합니까? 지금 현재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암 진단돼서 1,000만 원 받으면은 경제활동 못하는 그 상황 대비할 수 있습니까? 대비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약 체결 20년짜리 갱신형, 소멸형 보험을 계약하면서 고객분한테 절대로 6년, 7년 이전에 이 보험을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인식을 하세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제가 넉넉 잡고 6년, 7년이 경과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화폐 가치 하락의 보험의 환경의 변화를 같이 접목을 하니까 2년 안에 보험 바꾸게 되던데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 저한테 보험 가입하신 분들 2년 만에 제가 보험 다 바꿨습니다. 표적 치료제 나왔잖아요. 세기조절, 양성자, 방사선 치료 이 두 가지 특약 나왔잖아요. 거기에다가 뭐가 나왔습니까? 입원 일당 하루 2만원짜리는 있으나 마나한 보험이고 100일 입원해도 200만원이잖아요. 200만원 없어서 보험 가입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라도 받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특약이고 그 설명은 넘어가고, 입원 일당 2만원은 반대해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비를 써야 되는 상황에서 10만원, 12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하는 특약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고 현장 가보면은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게 간병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간병비 걱정하면서 가족들이 그 환자를 돌보고 계세요. 그때 자동차 사고라면 부상 등급에 따라서 1, 2급 60일, 뭐 3, 4급 30일, 5급 15일 이런 식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그것도 과실이 있으면은 과실만큼 공제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약은 상해나 질병이나 누구 하나가 그 환자한테 얽매이지 않고 간병비를 사용하고 간병비 일당을 받으면은 굉장히 유용한 보험이다. 그래서 제가 그 특약을 가입을 요새는 권유를 해드리는데, 그렇게 보험 환경의 변화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접목하니까 실제로 보험을 유효기간을 저는 6년, 7년으로 봤는데 현장에서는 2, 3년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해서 고객들한테 설명을 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보험의 환경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보험의 기능을 못하면은 보험은 빨리 바꿔줘야 된다. 보험은 위험 대비가 목적이지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보험은 수시로 바꿔야 된다. 자, 갱신형 보험의 가장 큰 단점으로 얘기하고 있는 보험 전문가들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유명한 패널 분들이 얘기하시는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되면 보험료 감당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100세까지 만기 되는 보험은 하나는 가져가라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 같은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보험 관련 각종 이론을 배우고서 손해사정사 시험을 치잖아요. 이 손해사정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뭐라고, 제목이 뭐예요?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되어서 보험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면은 누가 가장 힘들까? 여러분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보험 소비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이 없으니까 당장 가장 힘들다. 두 번째, 보험이 비싸서, 보험료가 비싸서 계약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보험 설계사가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힘들다. 세 번째, 보험이 안 팔리니까 보험회사가 힘들다. 여러분들 선택은, 이때까지는 보험 관련 전문가들이 얘기하시기에 보험이 비싸지니까 가입 못하면 보험 없이 어떻게 사느냐. 갱신시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가입 못하면 보험 소비자, 계약자, 피보험자가 가장 힘들다. 대부분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보험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틀렸다고 가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피해가 가장 많은 순서는, 또는 가장 먼저 망하는 순서, 곤란해지는 순서는 첫 번째는 보험회사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가 팔리지 않으면 차 없이 다니는 뚜벅이가 망할까요? 내지는 20년, 30년 된 노후된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 소유자가 망할까요? 아니죠. 기업은 만들어 놓은 물건을 판매하지 못하면은 소비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제조회사는 망합니다. 매출이 발생 안 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회사가 먼저 망하잖아요.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보험회사는 사업비를 거기서 떼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소비자가 보험 선택을 안 한다? 가입을 안 한다? 당장 보험회사 수입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망하는 건 보험회사가 먼저 망합니다. 두 번째, 보험 소비자가 보험 계약을 해야지 보험 설계사가 보험회사에 보험 모집을 했는 것에 대한 수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보험 가입하지 않으면은 보험 설계사가 보험 모집을 못하면은 보험회사가 수입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당연히 그에 더불어 설계사도 수당을 못 받겠죠. 근데 보험 소비자, 보험이 없다고 반드시 사고가 납니까? 보험이 없으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지, 보험이 없어서 내가 망하는 거,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험료가 인상돼서 보험을 가지 못하는, 부담되는 그 상황이 돼버리면은 제일 먼저 망하는 거는 보험 소비자가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먼저 망해요. 근데 마치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보험 유튜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되면은 보험료가 비싸면 보험 가입 많이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90세까지 100세까지 만기되는 보험은 하나는 가지고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잖아요.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이래도 화폐가치 계산을 안 해보신 분들은, 보험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잘 캐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얘기하는 게 맞고, TV에서 나오시는 분들 얘기하니까 맞고, 유튜브에서 회원수 몇십만 명의 구독자 몇만 명씩 되는 그분들이 얘기하시니까 맞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세뇌가 되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깨졌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요, 아실 수 있다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내용이 요 뒷부분에서 내용이 나옵니다. 1992년도의 관점에서 22만 5천 원을 보면은 제 1개월 기본급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30년이 경과해서 2021년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22만 5천 원, 제가 한 달 생활비가 뭐 700 정도 소요되고 실제 설계사하고 손해상사업을 하니까 최소 700은 제가 벌지 않겠어요. 600만 원 잡았을 때 이 22만 5천 원은 2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에요. 30만 원이 20분의 1이니까 5% 안 되는 돈이죠. 92년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달 기본급이었는데, 자, 지금 제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12만 5천 원을 했을 때, 92년도의 관점에서 30년 뒤에 보험이 갱신됐을 때 그 보험료가 비싸다고 얘기하셨는데, 비싼 이유는 1992년도의 관점에서 30년 뒤에 22만 5천 원이라는 돈을 보니까 이게 비싼 거예요. 보험 갱신할 때 20년 뒤에 30년 뒤에 보험 갱신하니까 한 달 보험료가 22만 5천 원이더라. 갱신 보험료 추정표가 나오잖아요. 그 추정표를 1920년도에 관점에서 30년 뒤에 보험료를 보니까 당연히 비싸죠. 매우 비싸죠. 두 번째, 갱신했을 때 보험료 22만 5천 원짜리 갱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92년도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미친놈이에요. 왕또라이예요. 경제 개념 없는 놈이에요. 왜? 월 기본급을 한 달에 보험료로 지출하는 이런 계약을 하는, 소멸령 보험으로 계약하는
90년도의 관점에서 보면 완전 미친놈 왕또라이죠. 근데 더 웃긴 건 미친놈인데 제가요, 한 달에 실제 소멸성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 한 달에 45만원 들어갑니다. 90년도의 관점에서는 미친놈이 아니고 개 미친놈이죠. 왕또라이가 아니고 개 왕또라이예요. 근데 좀 전에 제가 한 달에 600에서 700 정도의 수입이 10% 미만입니다. 충분히 감당합니다. 제 부재 시에 제가 경쟁활동 못하거나 애들 뒷바라지 못할 그 상황이 됐을 때 6억 7억 이상 나오도록 제가 역할을 못해도 남은 가족들은 제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10년 정도는 대신할 수 있도록 제가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그 정도의 10년의 제 역할을 대신하는 보험료라면은, 권리를 누리는 거라면은 45만원 저는 오히려 저렴하고 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하잖아요. 92년도의 관점에서 갱신보험료 22만 5천원, 45만원, 미친놈, 왕또라이. 근데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감당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시기에 판단이 잘못된 거예요? 92년도에 이 비싸다고 판단해서 겁먹은 이 판단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류라는 것 자체가 확인되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만약에 그때 100세까지 새만기로 가입하지 않고 10년, 20년 갱신형으로 가입했으면은 보험료를 얼마나 줄였을까? 이 관점에서 계산하면은 갱신형 보험으로 그때 당시에 가입하신 분들은 현명하고 탁월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험의 환경의 변화, 보험의 유효기간 6, 7년 이런 식으로 갱신해 가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방어막을, 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22만 5천원의 보험료를 낸다고 하면은 90년도 관점에서는 미친놈인데 지금은 감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금액 더블 이상을 제가 보험료 내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45만원 이상 나갑니다. 45만원 이상 갱신형 보험료로 지금 현재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입의 대부분은 보험에 넣느냐? 그렇지는 않죠. 이 갱신형 보험이라 하더라도, 소멸형 보험이라 하더라도 6, 7년 내에 보험을 해지하면은 해지한금 일부 나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준비금이라는 것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설명드리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주장하는 새만기의 오류, 보험 전문가들이 얘기하시는 그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명을 하거나 객관적인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제 경험을 배제하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경험으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만기 보험이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과거에 자녀 교육보험, 우리 애도 마찬가지로 교육보험이 있었는데 제가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보험 못 쓴다고 말씀드리고 이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이 손주 태어나니까 요놈의 자식 대학교 등록금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용돈 아껴 쓰셔가면서 애들 등록금 준비한다고 교육보험을 들었는데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판단의 오류, 등록금이 계속 고정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몇 년간 내시면은 손주는 등록금을 준비하지 않아도 대학교를 공부할 수 있다. 그 판단 자체가 오류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집안의 오류, 아버지의 오류예요. 자,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자녀 교육보험 드신 분들,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 왜 해지하셨어요? 돈이 없어서? 아니죠. 물론 돈이 경제적 위기 때문에 해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보장의 내용 가지고는 20년, 30년 뒤에 애들 등록금이 부족하겠더라. 그러면 이 보험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반대로 여쭤볼까요? 과거에 가입한 자녀보험 현재까지 유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주 극소수 있을 수는 있겠죠. 또 12년도에 제 한 달 기본급이 22만 2,500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월 연금을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20년간 납부하신 분이 계세요. 20만원의 연금을 가입할 때는 적어도 기본급의 80%에서 90%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서 연금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분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한 달에 40만원 받으세요. 현재
80만 원이면은 좀 전에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4분의 1이에요. 공무원, 국어공무원 기본급으로 계산했을 때 4분의 1이에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92년도에 한 달에 기본급의 80%, 90%에 되는 보험료를 놓고 20년, 30년 뒤에 한 달에 기본급의 25%, 30%를 받기 위해서 그 연금을 가입을 했을까요? 그분의 기대치는 기본급의 80%, 90% 이상의 기대치를 가지고 가입을 하셨는데 판단에 오류가 있었죠? 언제? 어떤 판단에 오류가 있었어요? 화폐 가치가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오류가 생겼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결론, 한 달에 기본급 80%, 90%를 재미있게 노는데 쓰지도 못하고 재산 축적하는데 보태지도 않고 보험회사에 납부했잖아요. 지금 20년, 30년 되니까 받는 연금이 개판이거든요. 누구만 득봤어요? 보험회사만 득봤잖아요. 보험회사만 그 돈을 가지고 자산 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돈을 돌려가지고 사업비 엄청나게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금보험 가입한 사람은 연금 받는 금액이 개차반이잖아요. 또 40대 50대에 자녀를 두신 분들 10년 15년 전에 자녀들 보험 가입할 때 그때도 100세까지 보험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보험 손 안 대고 갈 수 있습니까? 100세까지 설계했으니까 애들 보험은 더 이상 손 안 대고 그냥 100세까지 놔둬도 돼 라고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으십니까? 보험 바꾸시고 리모델링 하시고 업그레이드 하시고 보장 추가하시고 왜 그래요? 좋은 특약 나왔으니까 보험 환경 변화됐잖아요. 화폐 가치 떨어졌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되네. 상황이 바뀐 것을 인식하고 보험을 바꾸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새만기 보험을 100세까지 설계를 해서 하나를 만기해야 된다. 의문이죠. 손볼 필요가 없다. 보험의 순기능, 소득 대체, 위험 대비 기능이 충분할까요? 손봐야 한다. 갱신형 소멸용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낭비했겠습니까? 근데 그 오류를 장래에 또 지금 보험을 가입하시면서도 100세까지 가입하신다고, 새만기로 80세까지 가입하신다고, 새만기로 90세까지 가입하신다고, 황당하지 않나요? 저는 황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갱신형 보험과 새만기 보험의 수익 주체 및 손해의 주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내용은 보험 설계사가 수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험회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보험회사가 이익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부분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달에 보험료를 10만원 낸다. 그러면은 보험회사가 10만원에 대해서 이익을 가진다. 아닙니다. 10만원 중에서 보험회사 사업비로 운영되는 재원이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그러면 그 2만원을 모아서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 것이지 나머지 8만원은 10원짜리 하나 감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지 상등 이론이라는 그 이론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험회사가 이익을 취할 수 없습니다. 보상시 보상하는 재원으로 쓰이는 보장성 보험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보장성 보험료에서는 보험회사는 10원짜리 하나 이익을 취할 수 없고 거기에서 마이너스 적자는 날 수 있어요. 근데 10원짜리 하나 이익을 가질 수 없고, 오로지 보험회사는 10만원 중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2만원이다. 그러면 그 2만원에 대한 운영을 통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이 높은데 보험회사가 몇천억의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말 되면 항상 보험회사가 최고의 이익을 얻었다, 경영 흑자가 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해가 났다는 것은 사업비가 아닌 수지 상등 이론에 의해서 보장성 보험료에서 거둔 것보다 보장성 보험금으로 지출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손해가 난 것이고, 그럼 보험회사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연도에 보험료를 조정해서 다시 보험료를 올려서 마이너스 부분만큼을 보전을 하죠.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동차 손해율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이익이 있다, 이 구조가 되는 거예요. 사업비에서만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이 보험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설계사분들이 모집수당을 받는 것이 잘못됐다, 그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보험 모집에 대한 수수료는 당연히 받는 거,
그분들 직업이고 수당이고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은 보험이 중간에 해지했을 경우에 손해의 주체, 수익의 주체 이런 부분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지 보험회사 및 설계사분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이 내용을 준비한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갱신형 보험하고 새만기 보험에서 보험 만기와 중도 해지의 경우 갱신형과 새만기 보험의 이익과 손해의 그 주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험 만기가 됐을 때 갱신형 보험은 당연히 보험회사는 사업비 이익을 가져가겠죠. 모든 보험에서 이 사업비 이익을 가져가고 보험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이익을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근데 새만기 보험에 비해서 사업비 이익이 굉장히 작은 부분으로, 왜? 보험료가 작으니까. 보험료가 작은 거에서 고물이 떨어지는 것, 보험료가 큰 것에서 고물이 떨어지는 것하고 같은 비율로 고물이 떨어져도 보험료가 큰 것에서 고물이 더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작기 때문에 많지 않은 사업비 이익을 가져간다. 갱신형 보험은 만기됐을 때 보험 소비자에게 손해가 없습니다. 내가 보장받는 기간, 보장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험사고가 났을 때 내가 담보받을 권리를 내가 보험료를 내고 유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지 상등 이론이고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렉시스 원칙이라 그래서 급부, 반대급부, 대등의 원칙이라는 내용인데 이건 뭐 보험 전문 이론이니까 제가 설명하고 보험 소비자는 갱신형 보험 만기 되면 보험 소비자는 손해가 없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료는 작기 때문에 설계사의 모집 수당도 당연히 작겠죠? 새만기로 바로 가볼게요. 갱신형과 동일 가입 금액을 하면은 당연히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싸겠죠. 3배, 4배,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비쌉니다. 그러면 비싼 보험료에서 고물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업비 이익은 더 크게 작용을 하겠죠. 다음에 고화폐 가치의 보험료를 받아서 10년, 20년, 30년 뒤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잖아요. 당장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고화폐 가치 받아서 저화폐 가치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1992년도에 1억하고 2021년도에 1억하고 같은 명목상으로는 똑같은 1억이지만 실질 화폐 가치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이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화폐 가치의 보험료 받아서 저화폐 가치에 92년도에 1억을 받아서 2021년도에 1억을 준다.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보험회사는 얼마나 돈을 돌리기 좋겠어요.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미경과 보험료. 지금 당장 지나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경과보험료. 20년 납부 100세 만기를 했을 때 20년에 담보받는 그 보험료하고 장래에 40년 50년 받는 보험료 당연히 보험회사 같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장래에 담보하기 위해서 받은 보험료를 지금 이렇게 고화폐 가치로 받아서 저화폐 가치로 보험금을 지급한다. 얼마나 보험회사에서는 돈놀이하고 자산 운영하기 좋겠어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설계사분 마찬가지로 보험료가 크기 때문에 모집수당 자체도 같이 커지겠죠. 보험회사의 사업비 이익이 부당하다, 설계사의 보험모집 수당이 부당하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자, 중도 해지했을 때 갱신형 중도 해지하면은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담보받은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지출했기 때문에 보험 소비는 손해가 없어요. 두 번째, 보험회사 이익 없어요. 새만기는 뭐라고 했어요? 중도 해지하면은 해지한 것금 박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래 보험료에 대해서 보험료를 낸 게 없고 당장의 이 시기, 지나간 시기에 대해서만 이렇게 시기별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장래에 대비해서 보험료 낸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한 것금 받을 일 없지만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지한 것금 일부 나옵니다. 책임 준비금이라는 보험 이론 때문에. 그 다음에 보험회사 이익은 없죠?
미경과 보험료를 가지고서 해지할 때 반토막만 주고 3분의 1만 주고 이렇게 돈 땡기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험회사 그게 없잖아요. 갱신형 보험료. 설계사 소액의 보험료에 대한 모집 수당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이 작죠.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수당은 1년 반에서 2년이면 수당이 끝나잖아요. 2년 후에 언제든지 했을 때 보험 설계사 손해 없습니다. 보험 소비자 손해 없습니다. 보험회사 이익 없습니다. 중대지시. 그 다음에 새만기 반대로 새만기를 보면은 고액의 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운영 재원이 어마어마하고 그 재원을 활용해갖고 이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미경과 보험료. 내가 지금 20년간 보험료를 낼 때 20년 납부하는 그 이후의 기간에 보상받기 위해서 내가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중간에 해지하면은 미경과 보험료, 장래에 대해서 납입한 보험료는 100%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100% 환불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환급금 박살 나가지고 10%, 20%, 30% 반환해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라도 주니까 좋다고 저축 개념으로 받는다고. 도대체 경제관념이 있으신 분들인지 없으신 분들인지. 해지환급금,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해지환급금은 100% 플러스 이자라는 플러스 알파가 아닌 적거리만큼 줍니다. 보험에서 거저 먹는 거잖아요. 물론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뭐 반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보험 소비자들은 그런 거 모르시잖아요. 당장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래 보험료 2천만 원 미리 내놨는데 환급할 때 500만 원 환급해 주더라. 미치고 발딱 뛰는 거 아닙니까? 보험회사는 이자놀이 자산운용 재원으로 끝내주게 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설계사 2년 지나고 나면 설계사 수당 끝났기 때문에 설계사 손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험 소비사는 해지환급금 박살났는데 해지환급금 쥐꼬리만큼 받는데 더 웃긴 거는요. 더 황당한 거는 고액의 화폐 가치를 납부해서 저에게 화폐 가치의 해지환급금을 받는데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더 주는 게 아니고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내서 준다는 거예요. 황당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만기 보험을 가입하시겠다? 고민 좀 해보셔야 되죠. 자, 갱신형 보험과 새만기 보험의 보험료를 이해를 한번 하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을 한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비율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정한 겁니다. 우리가 월 보험료를 갱신형으로 15를 보험회사에 납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중 10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죠. 그 재원으로 10이 책정되는 보험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는 무엇이냐? 보험회사의 사업비 운영 재원이나 보험회사도 회사 운영해야 되고 설계사 수당 줘야 되고 건물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잖아요. 그 재원으로 5가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5라는 거의 자체가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출되고 나면은 장래 보험료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장래 보험료를 이렇게 납부하지 않아도 이 사업비하고 보장성 보험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험계약이 체결하고 제가 15만 내면은 보험 보장을 받는 권리를 다 누린단 말이에요. 근데 새만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새만기로 가면은 보장성 보험료가 10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장래의 보험료를 40이라는 것을 더 납부해야지만이 장래의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받을 권리를 확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장래의 보험료를 40을 납부한다고 했을 때 비율적으로 보험회사 사업비하고 설계사 수당으로 쓰이는 이 재원조차도 같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 40, 15 합하면 65잖아요.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보험료는 50이 증가됐고 보장성 보험료는 증가 없어요. 변동 없습니다. 보험회사 사업비하고 설계사 수당이 어떻게 됐어? 5에서 10으로 10이 증가됐죠. 장래의 보험료 당연히 갱신형은 없는데 새만기는 40이라는 걸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험 소비자는 40을 더 지급을 해서 장래의 권리를 확보를 하는데 중간에 해지하면은 추가로 납부한 이 보험료가 해지 환급금으로 환급이 되는데 전액이 아니고 못 빼고 해서 반의 반토막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니까 갱신형 15만원만 보험회사에 납부하면 됐어요.
보장보험료 10으로 가고 회사하고 설계사 수당 운영비로 5가 가고 이렇게 해서 보험계약이 됩니다. 미경과 기관에 대한 보험료를 장래에 받을 담보권리를 40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험료가 65가 되는 거잖아요. 자, 회지환급금에 실질을 설명드린 것처럼 회지환급금에 대한 실질을 한번 살펴볼게요. 실질적인 상황이 어떤가. 10년 뒤에 해지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갱신형은 해지해도 손해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갱신형은 해지환급은 없으니까 새만기는 장래의 기간, 장래의 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를 매월 40씩을 납부를 했으니 보험 소비자는 해지환급을 어떻게 받느냐. 40이라는 재원을 매월 보험료로 회사에 납부했으니 장래에 대비받기 위해서 40을 추가로 납부한 이 보험료가 해지환급금의 재원이 된다고 이랬는데, 보험 소비자들의 해지환급금 인식은 40씩 12달 10년 냈으니까 4,800. 그동안에 이자도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로 조금은 이자도 받지 않겠느냐. 이건 보험 소비자의 기대치고 생각이에요. 근데 실질은 어떻게 돼요? 40을 내고 12달 내고 10년 내는 거에서 100%가 아닌 일부 비율, 예를 들어서 70% 낮은 경우 많습니다. 70%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가정에서 70% 가정했을 때 3,360이라는 거를 받는데 명목상으로는 3,360을 받았어요. 실질은 어떻게 돼요? 10년간 화폐 가치가 반토막 됐잖아요. 그러면은 10년 뒤에 받는 3,360은 10년 뒤에 3,360은 현재 화폐 가치로 336만원 정도도 안 되는 환급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화폐 가치 계산하면은 지금 1억을 빌렸는데 30년 뒤에 이자 없이 1억만 갚으면 된다. 누구나 돈 다 빌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죠. 10년 전에 1억을 빌렸으면은 지금은 얼마를 갚아야 되느냐. 화폐 가치 인상률 계산하면은 명목상으로는 1억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화폐 가치로 계산하면은 3억, 4억, 10억 갚아야지만이 화폐 가치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로 들어오면은 회지환급금 실질을 보면은 40에 12달에 10년에 곱하기 100%가 아닌 70%, 3,360. 3,360을 명목적으로 3,360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가 계산되면은 10년 전에 화폐 가치의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 330이나 165 정도의 돈을 환급받는다고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는 뭐만 봐요? 명목적인 화폐 가치만 보잖아요. 실질적인 화폐 가치로 이걸 분석하지 않잖아요. 명목적인 화폐 가치만 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기로 보험을 가입하셔야 되겠다, 가입하셔야 된다 얘기하시는 설계사분이나 그렇게 권유하시는 설계사분이 계신다면은 제 얘기가 맞다고 인식이 되셨으면 현명한 판단하시고요. 제 얘기가 틀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건 어떡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 실질적인 화폐가치 변화, 장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이러한 보험료의 재원,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가 틀렸다. 그거는 더 이상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거나 이해를 시켜드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갱신형 보험으로 제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든든하게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보험, 소액의 보험료로 충분한 대비를 언제나 always 언제나 경제활동을 끝내는 시기까지 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보험의 가장 좋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담보권을 누리면서도 보험회사의 이익을 최소화로 주면서 보험 설계사의 수당을 최소한으로 주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를 지키는 그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고 설계사 수당을 적게 준다, 많이 준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만큼 우리가 지출하는 보험료가
알차게 쓰인다는 거. 반대로 설계사분이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저도 보험 설계사 역할을 하면서 설계사 수당이 작은 걸로 가는 설계를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험의 유효기간이 2년, 3년, 실질적으로 설계는 6년이라 하지만 2, 3년 안에 바꾸는 시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 2, 3년마다 보험을 바꾸면은 새만기로 2년의 수수료 받고 말지만은 갱신형으로 가면요. 적어도 6, 7년에 한 번씩 소비자한테 수당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당을 몇 번씩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소비자한테는 손해를 하나도 안 끼치고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든든한 보상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주시니까 그 설계사분들한테 수당이 가는 것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것이지 설계사 수당을 작게 가기 위한 설계를 한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보험 설계사는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고객의 위험을 든든하게 지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기능을 충실하게 계속 유지해가는 그 과정만 충실히 지켜가도 보험 설계사로서의 수당은 새만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새만기보다 수당은 더 많이 나오는데 보험 소비자한테는 든든한 보상, 보험회사에게는 최소한의 사업비 이익, 보험 소비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험료 지출, 이러한 상황이 다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상품도 괜찮다는 거고 설계사 수입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충분하다고 설명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가장 큰 힘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가 우리나라 보험 문화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게 우리나라 보험 문화를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니까 꼭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것도 보험 소비자께서 합리적인 보험 소비자, 제발 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설계사에게만 이름을 하지 마시고요. 같이 우리 집안의 위험을 대비하는데 왜 설계사한테만 이름을 시키나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분석해서 대비를 해주는 그런 설계사 만나시고요. 제 영상 보시면요. 제가 시리즈로 계속 만들어 갈 건데 다 보시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항 체크해서 보셔가지고요. 카톡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제발 든든한 보험, 경제적인 보험, 합리적인 보험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녀보험, 뭐 15세 미만, 뭐 태어난 태아부터 만 15세까지 또 어떤 분들은 자녀보험을 30세까지 자녀보험을 가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녀보험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보험 전문가 입장에서 잘못됐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지금처럼 체계적이고 근거를 가지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유튜브 보험보다 채널 운영자 박우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